오늘 그러니까 3장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것들을 배웠나요? 영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제도 역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쭉 이야기를 했었고, 영국과 미국의 흐름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 안에서 뭘 중요시했다. 그리고 보통 그러니까 뭐 1급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안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1급 시험에서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직까지 1급 시험을 보려고 하면 뭐 4년제를 졸업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여러분한테 다가가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 어떤 순서를 밟아왔다는 것들은 정도는 개념적인 이해를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시간적 흐름은 이 시기에는 이렇게 있었지, 이 시기보다는 이게 앞섰구나, 이런 것들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면 이후에 이제 내용들은 찾아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 보면 예를 들었던 문제들, 연습 문제들 한번 보시면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화국, 그러니까 대통령의 변화에 따라서 역사적인 변화들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있고, 최근에 정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 진보들이 번갈아 가면서 정부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조금 더 선명성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니까 제3장에서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직에 대한 개념도 한번 배워볼 거고, 고전적인 이론 그리고 현대적 이론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요. 그러니까 뭐 너무 조직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계속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어떠한 조직 속에서 포함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엄격한 룰을 가지고 있는 조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느슨한 형태의 조직일 수도 있고, 이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게 온라인의 모임일 수도 있고 오프라인의 모임일 수도 있고, 요것들이 어,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이게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녹아나면서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조직이 과연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직이 뭘까요? 안 좋게 이야기하면 뭐 조폭도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조직은 맞죠. 그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선한 목적인지 악한 목적인지. 그럼 사회복지 조직은 어떤 조직인가요? 악한 조직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들을 이끌어내서 이것을 그러니까 지역에서 조금 사회적 약자라고 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들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사회복지 조직일 거고, 일반 조직도 행정 조직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역할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적 의미에서 조직을 한번 살펴보면 날씨과 시실로 짠 천의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얽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짜수 이루거나 얽혀서 만들어지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동해 나가는 체계, 개개인의 요소가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결합하여 일체적인 것을 이루고 있는 형태. 좀 더 구체화되고 있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개체나 요소를 모아서 체계에 있는 집단을 그 집단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사어로는 뭐 결성이나 법제, 성립이란 단어들이 있을 건데요. 조직은 조직하는 활동의 과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직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 결과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건 조직화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거고, 후자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는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고도 있죠. 그 조직이라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는 것이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직은 어떤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사회복지 행정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복지관이 되었든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요양보호시설이 되었든 간에 하나의 체계를 다 이루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부분을 위해서 시설장이 기관을 대표한다든지 그 속에서 있는 중간관리자 그리고 일선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 있는 보육사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학자들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면 베버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계속적이고 의도적인 특정한 종류의 활동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스키드모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 과업, 자원을 가장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배열한 활동으로서 공통의 목표를 향한 사람들의 활동 과정이다. 여기에서 조금 더 강조한 것은 공통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나 사회복지 조직 같은 경우는 이 공통의 목표를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바크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제도화된 전략들을 동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에치오니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특정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조화한 계획적인 단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성적인 요소를 보면 사회적 구조, 참여자, 목표, 기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조직 같은 경우에는 가치, 규범, 그리고 역할 기대 등에 의해서 구조화된 규범적 구조, 행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구조를 만들고 목표 달성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참여자가 필요하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목표는 조직의 궁극적 존재 이유이자 조직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조직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질적, 비물질적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조직은 하나의 사회 체계로부터 큰 사회적 체계 속으로 환경과 연관을 가지고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조직에만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이 조직에도 가입되어 있고 저 조직에도 가입되고, 그게 내가 강력하게 포함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별로 가입하고 싶지 않지만 가입되어 있는 조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역할에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이 강하게 됐다가 작게 됐다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사회복지 조직을 좀 이야기하면 복수의 참여자가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단을 동원하는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이 필요하다. 보통 정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관 말고 해칙, 그리고 운영 규정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로 그것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직을 둘러싼 일반 환경과 가업 환경, 그리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단위들을 가지고 있다. 일반 환경이라면 그냥 보여지는 있는 그대로의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과업 환경은 이것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직의 개념 중에서 조직의 특성을 한번 찾아볼게요. 살펴보면 조직은 그 자체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대규모의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대개 복수이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어떤 조직도 목적이 없지는 않죠. 그 목표가, 그러니까 발전에 대한 목표라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되는 거죠. 목적이 지향점이라면 목표는 그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라고, 조직은 사람의 행동으로 구성되지만 개별 구성원의 존재와는 구별되는 실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조직에는 분화와 통합에 관한 공식적인 구조와 과정이 있다.
공식적인 구조와 과정은 비공식적이고 자생적인 관계에 의해서 수정된다. 서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에서 조직이라는 게 맞물려 있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공식적 비공식적이 서로 맞물려서 이것들은 서로의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활동은 다른 사회적 집합체들의 경우보다 비교적 높은 합리성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지만 이 합리성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합리성이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들, 합리성을 담보하지만 합리적이 않은 부분들이 더 많이 우리를 이제 제약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계의 존재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조직에는 사회적 체계 또는 개발 체계로서 경계가 있고 조직과 그 환경이 구별하게 해주는 경계 밖의 환경이 상호작용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는 게 울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내외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대라고 표현하면 또 이제 반발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군대라는 사회가 안에서 보는 거하고 밖에서 보는 거하고가 다를 수 있는 거죠. 안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밖에서 보면 비합리적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죠. 특히나 이제 의료 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전공의들이, 그러니까 뭐 이탈했죠, 근무지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조금은 극단적인 활동을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왜냐하면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 과정에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2,000명의 정원이 필요하다. 근데 한 번만 2,000명이 정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년 2,000명이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엘리트라고 하는 의사 집단에서 왜 저렇게 반발할까라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입장이 좀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입장을 대변하면 뭐,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지금 시기에는 이제 이런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줄이고요. 어, 특히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자제하고, 어, 이 경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투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부분이 필요한데, 너무나 그러니까 딱딱한 구조가 된다고 하면 조직이 경직돼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경직돼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융화된다든지 어떤 목표를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사회복지 조직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쪽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가가 그러니까 지역 아동센터 특히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평가에서, 그러니까 뭐 예산을 충분히 준다면 평가를 좀 빡시게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평가 같은 경우에는 빡시기보다는 이걸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에 대한 평가들이 대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루 종일 그 센터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길어봐야 3시간 정도 뭐를 보면서 평가를 하고 그 센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어, 저도 이렇게 평가를 갔다 오고 나면 이 센터 너무 좋다라고 했던 센터도 있지만, 반대로 이 센터를 보고 나면 좀 답답해지는 이런 일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센터에 있는 애들이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딱 그것만 해놓은 거죠. 평가에 필요한 서류들만. 나머지 서류들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다라는 느낌.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웠죠. 그리고 조직은 시간선상에서 움직여 가는 동태적인 형태. 그러니까 움직인다. 조직.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발전한다. 라는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사회적으로 수행된 대부분의 기능이 조직을 통해 수행되는 조직 사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이 조직 혹은 조직화된 방식을 통해 구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직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의 목적이 추구되는 방식 또한 조직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 활동 자체가 개인이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뭐 복지관에 여러분이 보셨던, 그리고 가장 작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두세 명의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그 속도 두세 명도 조직이라는 힘을 속에서 역할들을 주고받는, 그 시설장이 있고 밑에 사회복지사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상하 관계 뭐 부분을, 그러니까 명령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조직사회에서는 사회복지 목적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식 또는 조직의 근간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가 가진 상호부조의 사회적 기능은 사회보험과 관련된 공단조직, 공공부조에 의한 정부조직, 그리고 기타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중앙, 지방, 공단, 재단, 법인, 시설, 개인사업체 조직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은 이러한 조직대로 움직여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직의 작동을 위해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정을 한번 둘러볼게요. 가정도 어떻게 보면 사회고 조직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정은 어떻게 움직이죠? 뭐 엄마가 볼 수도 있고 아빠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재원을 만들고 이 재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식주도 해결하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 그리고 자녀의 양육, 교육, 그리고 경조사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자의 역할들이 존재하게 될 거고, 각자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합의를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과정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그림을 그리는지가 녹아나는 거죠. 사회복지 조직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 나가는 작업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 이러한 이론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이론들 속에서 아직까지 사회복지에 대한 이론이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고 있고, 다른 이론들을 가져와서 이것들을 사회복지에 접목시키는 과정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문, 뭐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역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연구도 그렇고 오래된 전부터 그런 내용들을 고민이 정리가 됐다면, 사회복지라는 학문이 만들어진 것은 실질적으로 100여 년이 조금 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체계적으로 검증됐다.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로나를 백신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야 되니 안 맞겠다든지 이런 갈등들도 생겼고,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 아이들 위해서 뭐 이렇게 이런 부분, 외부 활동을 단절했던 이유들 뭐냐면, 이게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잘 된다 못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차용해 오지만 그 속에서 우리한테 가장 맞는, 사회복지 현장에 가장 맞는 이론들을 채택해내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러니까 고전적 이론을 조금 더 접해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고전적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6가지 종류의 이제 이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이라든지 관료제 이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 이론, 네 번째는 뭐 체계 이론, 다섯 번째는 상황 이론, 여섯 번째가 정치 경제 이론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조직이란 조직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사회복지 본연의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에 대한 이해의 통로를 열고, 조직에 대한 이해 통로를 통해서 조직의 실제를 파악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시간에는 고전적 이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현대적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면서 어떻게 변하고 어떤 것을 채용하고 있고 그 속에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고전적 이론의 첫 번째 부분은 테일러가 주장했는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회사에 에서 이제 기술자로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근무하던 중에 노동자들의 태움과 파업을 목표한 데 현장 작업들의 비농률을 개선하고자 과학적 관리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실질적으로 산업혁명이 해서 과다한 경쟁을 해서 독점 기업이 형성되고 공황에 의한 공장 폐쇄, 파산, 임금 인하 등으로 해서 끊임없는 파업, 노동운동이 뭐 이렇게 진행되는,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이야기했던 부분을 보면 과학적 관리론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보면 시간 및 동작에 대한 연구, 작업 도구의 표준화에 대한 이야기, 뭐 과업 관리와 뭐 이율 성과제, 그리고 지도표와 기능적 직장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과학적 관리의 장점을 보면 효율성과 생산성의 향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직 유효성에 대한 향상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인간을 합리적, 경제적, 기계적 존재로 치부하고 있고, 외부 환경의 중요성을 무시한, 그냥 그러니까 상황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구성원의 상호 간 교류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지식을 적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규범적 관리 이론의 효시가 되고, 대규모의 산업 조직들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의의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러면 어떠세요? 사회복지 조직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어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율성과 생산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 효율성이 필요 없다는 아니에요. 근데 사회복지 조직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들로만 이야기되지는 않는 거죠. 예를 들면 투자 대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들이 더 좋은 거죠. 복지 현장에 뭐 조금 약자라고 하는 분들의 뭐 예를 들면 뭐 장애, 아동, 그리고 뭐 실제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성인이나 여기에 투자하는 것들이 효율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계속 그렇게 된다면 아동이나 장애나 뭐 여성,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의미가 없어지는, 복지에 대한 고민에서 조금 답답함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이 다를 거고, 일본, 동남아, 미국의 상황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똑같은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한다면 사회복지 현장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초창기에는 이런 이론도 가져와서 적용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 생기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 뭐 많은 논란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속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뭘까? 소통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중요시한다는 부분도 뭐냐면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하고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가지는 부분이 생긴다 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 다음 시간에 봐야 될 것 같네요. 조금 지나고 내일 이거 2차 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